정세균 씨가 페이스북에 조국 씨 사연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발가벗겨지고 상처 입은 그 가족의 피로 쓴 책이라는 글귀에 자식을 둔 아버지로, 아내를 둔 남편으로 가슴이 아리다. 정세균 씨는 조국 씨의 자서전이 나오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가족의 피, 이런 섬뜩한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쓰던 그 선열이 낭자한 그 표현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가슴이 아프다, 공감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가 핑계를 댄 것은 자식을 둔 아버지로, 아내를 둔 남편으로, 그런 마음으로 조국 씨하고 한 마음으로 가슴이 아리다고 했습니다. 딱하다가 아니고 가슴이 저미는 것처럼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 정세균 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국민을 배반하고 권력의 힘을 동원해서 입시 부정을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그 부정이, 아버지의 정이 나라도 그러겠다, 그게 들켜서 딱하다, 이런 것이겠죠. 정세균 씨의 아내가 문서를 위조하고 선생님으로서 모든 제자를 배반하고 자기가 적을 두고 있는 직장의 업무를 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정세균 씨는 그렇게나 가슴을 저미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정세균 씨는 공무원이 아닌 개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상식이 없고 법을 마음대로 넘나들고 남의 눈만 벗어나면 무슨 짓이든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기꺼이 하는, 그리고 들키면은 아깝다, 재수없었다고 하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의 이러한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세균 씨는 분명히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공직자로서는 이렇게 항상 공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뭉클하게 정이 묻어나는, 그리고 눈물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씨는 지금 그것이 묻 여성의 연인으로서 그 페이스북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죠.
그는 엄연히 정치인입니다. 그는 국회의장의 일도 해보았고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일꾼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다가오는 대선의 후보로 나가겠다. 문재인 민주당의 경선에 나가고 싶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글을 쓰면서 갑자기 가면을 바꿔 쓰고 나는 자식의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이다. 이러고 글을 쓴 것이죠. 그런데 세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세상 모든 아버지와 세상 모든 그런 아내의 남편으로서가 아니고 단지 조국 씨를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다른 때는 정세균 씨가 좀 상식이 있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5월을 넘기는 이때 정세균 씨의 페이스북은 썩은 냄새가 흉한 그런 빛깔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조국 씨는 분명히 이것이 입시 부정을 저지르고 난 그런 경우에도 딱한 사정은 있죠. 그 개인적인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여자의 남편으로 쓴 글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가 되겠다 하면서 정치인 정세균은 바로 이러한 형사 피고인 조국 씨에 대해서 형사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정치 세력에게는 자기들의 정부, 촛불혁명정부에 의해서 피고인이 됐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대법원장 밑에서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핍박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반대편이 아니고 스스로에게 이런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조건 핍박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형사 피고인에게 공감하고 그 형사 피고인이 법대에 그 법정에 서게 된 것을 가지고 가슴이 저미는 것처럼 아프다 하고 슬퍼한 겁니다. 조국 씨 편을 든 것이죠. 그는 이번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언제나 역사 앞에 선 개인은 힘이 없다. 이런 말이 과거부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에 대드는 개인을 민주주의 시대에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기 이전에 성립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는 곧 자유민주주의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보다 개인이 낫다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 역사 앞에 선 개인, 역사를 뒤집는 뛰어난 자, 이런 말인 것이죠. 구시대적 표현이고 구시대적 철학이다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는 역사에 대드는 개인은
반민주, 전체 국민에 대항하는 그런 자다. 전체 국민을 능멸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형사 피고인이 된 조국 씨는 역사 앞에서 힘이 없는 겁니까?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이 역사에 대드는 방식이고 그것이 당신들의 정의인 것입니까? 물론 정세균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조국이 옳다, 조국이 깨끗하다, 아니면 법이 틀렸다, 검찰이 나쁘다, 이렇게 말은 안 했다. 궁지에 몰리면 아마 그런 이야기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죠. 정세균 씨는 자신의 머리 논리적으로, 자신의 가슴 감정적으로 지금 표현해 놓은 내용과는 다르다 하는 겁니까? 그때 가서 보자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집니다. 정세균 씨는 조국 씨가 올바른 역사고, 그리고 조국 씨가 모든 표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감히 우리 5,100만이 넘는 전체 국민의 역사를 비난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을 부정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했는가? 바로 조국 씨를 지지하는, 조국 씨의 신발이라도 닦을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이 시대의 병적인 그 무리들의 표를 받겠다고 거기 가서 양심을 팔고 머리를 숙인 거다.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버린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가서 나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았다. 나는 국가의 반기를 들지 않았다. 이렇게 내가 조국이 옳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빠져나가겠다는 잔꾀는 그만두라 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정세균 씨가 페이스북에 쓴 그 글귀, 그 뜻은 이렇습니다. 정세균이라는 정치인은 바로 이런 인간이다. 그러면은 왜 대놓고 조국이 옳다, 조국이 우리의 성자다, 이렇게 못했는가? 그것 또한 정세균의 욕심이 너무나 커서 그것도 못한다. 왜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야 하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조국 씨가 트위터에 이를 갈면서 써 올리는 글들을 보면 딱하기도 하면서 역시 그래도 조국 씨는 책상 물림이다. 물론 그가 리걸마인드가 있다든지 혹은 법적인 이런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는 두뇌가 우수하지도 않고 이런 쪽에 재능도 없죠. 그런 면에서 조국 씨가 여태까지 수많은 그 형식적인 제자를 배출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온 그런 내용들이 무질서하고 열정은 좀 있는지 모르지만 그 학생들에게 일생 동안
비논리의 그 비논리를 바로 잡는 괴로움을 겪게 그렇게 만들어준 그런 면에서 학생들을 좀 딱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조국 씨는 정세균 씨처럼 양다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세균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국 씨가 책을 냈다. 조국의 시간은 역사의 고갯길이었다. 고갯길이었다. 고갯길은 올라가기 어렵죠. 그렇지만 내려갈 때는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갯길은 왜 올라갑니까? 자기의 목적지가 그 고갯길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조국 씨가 올라간 고갯길은 무의미하든지 시련이었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갯길을 넘어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니까 오르다가 오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면 또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정세균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조국 씨가 간 그 고갯길은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서초동의 촛불을 가른 고개다. 그 고갯길을 넘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고개인가? 광화문의 태극기와 서초동의 촛불은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광화문의 태극기를 지나서 서초동의 촛불을 올라가겠습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냥 쩍 벌어지게 갈라서 있었을 뿐입니다. 고갯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조국 씨는 그런 고갯길을 간 적이 없습니다. 만일 이야기하자면 그는 서초동에 있었겠죠. 마음이라도. 그는 광화문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갯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세균 씨는 이 고갯길에서 공정과 불공정이 교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택일이죠. 한쪽이 공정이면 한쪽이 불공정이라는 뜻입니다. 또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숨을 몰아쉰 넘기 참으로 힘든 고개였다. 그러면 한쪽이 진실이면 다른 쪽은 거짓이었던 것이죠. 정세균 씨의 머리가 지금 얼마나 혼돈된 상태인지, 아니 혹시 이런 상황 판단은 아예 못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색깔 종이를 들고 있으면서 저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이쪽을 보고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다 싶죠. 자, 다 놔두고 국민이 뜻이 다릅니다. 다른 대중들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정세균 씨는 겁도 없이 한쪽은 공정이고 한쪽은 불공정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전체 국민과 같이 갈 의사가 없는 것이죠. 한쪽은 진실이고 한쪽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딘가 한쪽 편에 서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대선감이 아닌 것이죠. 어째서 단지 몇 줄 글을 쓰면서 국민이 한쪽은 이게 옳다고 하고 다른 쪽은 이게 옳다고 했다. 최소한 국민을 존중한다면
국민들의 뜻이 달랐다. 뜻이 다른 국민이 있었다. 이거조차 못하는가. 감히 국민을 반으로 딱 나눠서 반은 틀렸고 반은 맞다. 맞는 게 내 편이다. 이런 소리를 했는가. 여기에서 역사를 이야기할 것도 없죠. 모자란 사람에 불과하다. 그리고 시야가 좁다. 지금 나와서 애써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중도 국민들의 표를 받아야 된다. 문재인 민주당이 그동안에 잘못한 것도 있다. 앞으로 고치겠다. 이거 비판 나오는 쪽의 이야기에 잠시 머리를 숙이는 척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정세균 씨는 비판하는 자들은 모조리 불공정이고 거짓이다. 문재인 민주당이 4년여 동안 잘못한 게 뭐냐? 그 이야기가 되겠죠. 정세균 씨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 하고 조국 지지층의 머리를 숙이고 조국 씨가 역사상의 어떤 선지자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 반을 적으로 돌리고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반은 자기 편일까? 이 사람이 말하는 서초동은 이 사람이 공정하고 진실되다고 하는 그 무리는 정세균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그렇게 받아줄 것인가? 그것도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조국 씨는 좀 철부지 같고 인간과 세상을 모르고 그리고 원만하지 못한 편협한 것은 정세균 씨하고 비슷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인 것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자기가 빠져있는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이념을 용기 있게 썼습니다. 계속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배할 거야. 우리 세력이 점령해서 까짓것 70여 년 지워버리고 새로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미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용기는 대단합니다. 파릇파릇한 청소년같이 그렇게 자신의 꿈을 하늘에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세균 씨는 촛불혁명의 이념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조국이라는 인간보다 못한 인간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어차피 그러한 신념에 빠진 그런 것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조국이 매력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도 조국 씨가 감옥에 가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20년, 30년 있는다면 그 교도소 문 앞에 텐트를 치겠죠. 그리고 조국 씨를 아침마다 노래할 겁니다. 반대로 정세균 씨가 그렇게 되면 그런 따르는 무리들이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이야기는 아닌데 어딘가에 미치더라도 자기 자신까지 진짜로 미쳐버리면 차라리 따르는 사람들이 오는데 정세균 씨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월급 받는 일을 많이 해봤죠. 아마 그래서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정세균 씨는 촛불혁명의 이념을 모릅니다.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에서 보고서 4권을 냈죠.
사실 이 책을 내면서 대한민국에 아마 0.1% 그 정도나 이것을 읽어낼 것이다.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가치는 있는 것이죠. 정세균 씨는 이거 다 봐도 이해 못한다. 이번에 확실하게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국 씨는 어떤가? 우등생은 아니지만 이 보고서 4권을 주면 조국 씨는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촛불혁명의 설계도가 이런 거였구나. 뭐 내용까지 이해한다기보다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조국 씨는 완성된 설계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씨도 마찬가지이죠. 그 대신 조국 씨나 문재인 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은 이념적으로 기본은 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자로서의 기본은 갖춘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국 씨나 문재인 씨는 이 보고서 보면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이거구나.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항상 읽고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바이블이구나. 이럴 것이다. 문맹은 아니다. 문해력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과도하게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이런 실정인데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는 다들 문재인 씨나 조국 씨가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왔죠. 스스로 그렇게 속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정세균 씨 양다리 그거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이번에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조국 씨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치 그거는 개나 져버리라는 식으로 썼습니다. 뭐냐면 민주, 즉 촛불혁명 정부의 이념 그것이 법치보다 위다. 법치를 지배한다. 이것은 지난 리마연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언제라도 고치면 되는 것, 이 정도로 아주 만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씨는 그렇게나 조국 씨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부디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한다. 조국 씨 형사 피고인으로서 착실히 재판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형기를 잘 채우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당하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반드시 무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국 씨가 억울하지 않은 사실 그대로가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그러면 이 두 줄로 정세균 씨는 조국 씨를 앞에 그렇게나 사탕발림을 해놓고 그냥 간단히 포승줄로 묶어서 넘겨버린 겁니다. 이런 정세균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념도 박약하고 그리고 겨우 짧은 한 편 글 속에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끝에 가서 배신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갈 것인가? 아마 앞으로 가다가 이재명 씨가 너무 세다,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가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경우 정세균 씨는 김무성 씨에게 갈 수 있겠다. 김무성 씨가 우리하고 새집 짓자. 이러면 갈 수 있는 인물이다. 볼수록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이 없으니까. 그냥 표 받아서 대통령 한번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못할 게 없는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 후보들, 어차피 1번과 2번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1번이 2번인 척, 2번이 1번인 척 하는 것은 좀 하지 말자. 이렇게 권고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